박수 나오고. 왜 앉으라고요? 말고 나야지. 아, 저기에 그 전두환이 비서실장까지 와 있었다고 하던데. 12.12 군사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허화평. 이거 어떻게 민주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저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한 거죠, 저거? 국회에서. 그 도서관입니다. 저 국회 도서관장이 국힘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네. 국힘 몫이 또 있더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래. 국회 동네 정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우신 기자 오랜만에 매불쇼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왜요? 네? 왜? 뭐가요? 뭐가? 저 가만히 있었는데 왜요? 그냥, 아니, 요새 제가 좀 자격지심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있어요? 아니, 혹시 뭐 제가 놓친 게 있었나? 아니, 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세계관 바로바로 편집이 안 잡혀 죄송합니다. 자격지심 네. 때문에. 나 혹시 무시하나 해가지고. 응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시하나 해가지고. 왜 그래요? 자, 오늘 예. 우리 곽우신 기자님은 국민의힘에 오늘 좀 큰 뉴스들이 많아서 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모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요거 잠깐 이따가 나누고 네네. 오늘 이 이슈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청와대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뜨겁죠,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예, 좀 예.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요? 국민의힘하고 이게 제일 뜨거우니까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하고 골프를 쳤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같이 골프를 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태우 의원입니다. 김태호. 예, 김태우 의원이 그 골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태우 의원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단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같이 골프 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일단 주호영 그 국민의힘 의원하고요, 박덕흠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덕흠 의원. 예. 국회 부의장. 그런 의원들하고 했었고, 그리고 2번 정도 이제 골프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게 지난달 초에는 김태우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쳤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골프를 비공개로 친 것으로 일단 보도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식 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한 걸로 예. 보도상으로 지금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 그 전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도 흔히 말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고사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게이트볼 치시나요? 네, 유머 하나 들어가라. 야, 너무 팍팍하잖아 인생이. 네. 야, 요새 지금 슬럼프잖아. 너 보는 거야. 그래서 네. 게이트볼은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네. 탁구로 가시지. 예.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개헌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에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곽우신 기자님.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그 헌법 개정안을 결국 표결부에 붙이지 못하고 입술 맞아요. 막 깨물고 그렇죠. 의사봉을 탕탕탕했던 거 맞아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개헌 드라이브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조정식 의장이
큰 잘못을 하셨어. 연임 관련한 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연임 관련 큰 잘못을 하심으로써 사실은 개헌이 확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슈 네. 자체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개헌 드라이브에 좀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쪽에서 결국 대통령 임기 연장하려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거를 받아가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온 거는 임기 단축할 건데 단축해서라도 중임제로 가고 개헌하자. 사실 이 얘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네 어차피 대통령 임기 연장하려고 지금 이재명 임기 연장해서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개헌이 죽어버렸으니 연임. 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중임으로 가자.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의 네. 4년 중임제는 4년 중임제는 아는데 네, 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네네. 지금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사면권이라든가 아니면 거부권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러니까 거부권 같은 것도 입법권에 맞대응해갖고 행정부 수장이 쓸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카운터 카드인 건데 네네. 사실 거부권이라는 것도 윤석열 때 너무 남용된 측면도 있고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제왕적 권한인데 입법부가 다수가 국민 뜻을 결정한 건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좀 규정을 강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거부권 자체를 축소시키자 이런 식의 예를 논의도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의 행정부 수단을 갖고 있는 권한들 중에서 일부를 좀 떼어서 뭐 총리한테 주던가 아니면 축소를 시키든가 입법부에 더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큰 틀이 있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은 아무리 싫어도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동참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현직 국회의장단을 먼저 만남으로써 이게 사실은 명분이 괜찮죠. 현직도 만나고 전직도 만나고 야당도 있는데 선수도 높고 나름 당에서 원로급이야. 그러니까 대우도 해주면서 만나면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만나가지고 대구 경북 통합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얘기도 하니까 좀 듣고 또 이분들이 당에 돌아가서도 대통령이랑 골프 같이 치면서 얘기 좀 했는데 뭐 좀 이런 거도 우리가 받을만하지 않냐 이런 여론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좀 되겠죠.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 죽었던 개헌 이슈에 불을 붙이기는 상당히 좀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이거는 조금 약간 표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조정식 의장 때문에 개헌 이슈가 죽었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보다 이 골프가 더 먼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거는 이게 지금 나오면서 청와대가 부연해 주잖아요. 이번에 낸 메시지.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 민감하거나 이런 사안이 될 수 있으면은 청와대 NCND 하는 메시지를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 말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의 해석을 덧붙여 주는 거는 청와대가 보완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일전부터 우리 의지가 있었고 야도권에서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독재할 거였으면 그런 말을 이전에 했겠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밑에 깔아주면서 이렇게 덧붙여준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개헌에 대한 의지 표명의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겠죠? 실제로도 가능은 하죠. 임기 단축이? 네, 그러니까 임기 단축이 왜냐면 아니 국민들은 5년 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임기 단축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개헌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은 개헌을 언제 할 건데 다음 총선 시기하고 맞추겠다. 그래갖고 개헌 통과가 되게 되면은 네. 다음 대통령 뽑는 선거까지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의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요거 선거 시기 개헌 시기에 맞춰가지고 뭐 1년 줄이는 식의 방향도 고려가 가능한 거죠. 그래요? 근데 아니 그거는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4년 중임제 얘기하면서 개헌할 때 임기 단축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있고 이건 아마 2030년이니까 다음 대선이 아마 지방선거랑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맞춰서. 이거는 네. 뭐 되게 이상한 건 아닌 게 우리 국정과제 1호가 국정과제 1호 TV 토론에서 아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개헌. 국정과제 1호 개헌이에요. 네. 이미 4년 중임제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국정과제가 1호가 있어서 개헌.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하나 좀 그런 게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찌됐든 대통령의 이제 그런 행보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 그렇게 이제 끝나고 뭐 이렇게 뭐 골프를 뭐 이렇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딱 지방선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거는 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지금 조선 중앙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슈가 한겨레 경향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선중앙에 나왔을 때 기사를 보면 소스가 김태우 의원은 그냥 김태우 의원으로 나오고 중앙 같은 경우 소스가 없던데 보니까 여당 관계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힘 소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네. 이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어요.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기사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영향을 제가 볼 땐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네. 그걸 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골프 친 게 아니야. 조정식 의장 발언 이후에 골프 친 게 아니야. 전에 골프를 이거는 쳤었고. 그래서 그렇죠. 옛날 이슈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던 그래서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기사화가 돼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또 사실은 당 내부에서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의 소재가 될 수. 분열이 돼 이걸로? 지금 댓글 보세요. 못 봐. 대통령이 그 야당 사람들이랑 중진들이랑 골프를 치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비난과 비판도 많이 있고 소통하는 한편으로는 거지. 또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네.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소재 재료가 돼버린 거예요.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점에 나온다고 기사가 저는 이거 기자들 꽤 먼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갑자기 기사가 나올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김태우 의원은 보니까 조선일보와 적극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려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더 촉발시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들고 있다고 아니 그러면 안 생각하는데. 흔들리면 네. 돼. 뭘 흔들려? 게이트불 얘기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흔들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이슈가 오늘 상당히 뜨거워가지고 근데 나는 그 얘기는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에서. 네. 근데 그거는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반복적으로 냈잖아.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면 언론에서도 좀 가르마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불가능하고 팩트 체크 되어 있는 기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지만 설사 만약에 본인이 임기를 해가지고 연임을 하고 싶어도 지금 헌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게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건 예전부터 이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고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해석 자체는 그 조항을 이번에 개헌에 같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급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주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라는 게 이미 한참 정리가 되어 있던 거고. 그러면 그 자꾸 논란의 영역으로 두지 말고 언론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 이게 사실 보도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선동은 한 줄도 쉬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저거 독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 헌법책에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몇 조에 그 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헌이 그렇게 아닙니다.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전선을 침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고 하기는 우리 지지자들이 으쌰으쌰 하겠는데 하니까 하다못해 조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선동은 한 줄도 쉬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저거 독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 헌법책에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몇 조에 그 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헌이 그렇게 아닙니다.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전선을 침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고 하기는 우리 지지자들이 으쌰으쌰 하겠는데 하니까 하다못해 조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게 뭐냐면은 영남권에 있는 연성 지지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그래도 일은 좀 잘하지 않나 싶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우리가 좀 잘한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저희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것들에 훨씬 쉽게 감화되고 빠져드는 거죠.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이미 냈죠 여러 번. 네. 그거 아니라고. 아니 근데 순기능도 있네요. 아니라는 점이 김태호 의원의 입으로 확인된다. 김태호 이미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만나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사적인 그리고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직접 언급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 순기능 하나 그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뭘 내가 물타기 합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제가 뭐 좀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기자님 봤을 때? 그게 아니라 너무 자기 검열을 하는데 그냥 전살 보고. 아니 난 너무 자기를 검열을 해. 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오늘 몇 개 더 남아 있나요? 마지막에 제가 그 그러면- 순봉 그 이영훈 목사 관련해서 아까 김준영 그 의원 이진수- 나왔더라고. 네. 이진수까지만 할게요. 네, 그거 하시죠. 요거는 이제 이슈가 크니까 이진수. 이진수기가 정말 심각한데.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진숙이가 주최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서 정말 그 쓰레기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부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46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소요 사태와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정치 연착륙입니다. 5.18은 5.18에 무조건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와,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나오고. 아, 저기에 그 전두환이 비서실장까지 와 있었다고 하던데. 그 12.12 군사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허화평. 이거 어떻게 할? 민주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저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한 거죠, 저거? 국회에서. 그 도서관입니다. 저 국회 도서관장이 국힘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예. 국힘 몫이 또 있더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아, 원래 국회, 그래요? 도서관장은 그 상대당 아, 도서관장은 그렇게 나눠 먹기. 국회의장 쪽에서 그 회사 이 행사를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대로 강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 도서관장이. 네. 이게 민주당이 이거 제명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명을 시키겠다라고 네. 일단 입장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국회 윤리위 안 꾸려지. 그러니까 윤리위가 그게 지금 안 안 됐잖아. 꾸려졌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된답니까? 너무 이거 심한데 이거는. 이게 그냥 제가 이 당을 출입하면서 되게 몇 년 전에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때 지만원 씨가 네. 똑같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당의 그게 이름이. 엄청 유명한. 그때도 그분을 모셔갖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그때 이제 뭐 김진태, 뭐 이종명 그런 의원들 와갖고 축사도 뭐 하고 이제 영상로도 남기고 축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를 해가지고 당연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그때를 거의 회귀한 정도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시절로.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 당이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중간에 미래통합당 시절 거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시기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심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김종인이가 사과까지 했죠. 그래서 가서 직접 가서 참배도 하고 무릎도 꿇고 예. 인정하고 5.18 헌법전문 싣는 거 어쨌든 명목적으로 우리 동의한다라는 걸 당론으로 정해준 상태이고 한데 지금 저 토론에 나온 얘기 뭡니까? 그거 참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왜 5.18 무릎 꿇느냐라는 무릎 꿇지 이야기를 말라. 전 당협 변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엄청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토론회 하지 마라. 이진숙한테 네. 연락을 해가지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거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진숙은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한 게 뭐냐면 현역 의원 아무도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 축사는 하러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뭐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분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다. 아. 네. 우리는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뭐 당에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만류를 했는데 의원의 개인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 그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네. 근데 이진숙이 이런 거를 예측을 안 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진숙은 장동혁이 말리는 행위마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이제 예를 들면 극우 뭐 부정선거 옹호하고 극우 세력 태극기 세력과 뭐 이쪽의 지지를 받는 게 장동혁이라고 하면 이진숙은 어제부로 해서 장동혁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초극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왜 했을까라는 단순하게 그 벌어진 일도 문제지만 네. 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의 지분까지 그냥 삼켜가지고 그쪽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우뚝 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처참하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전략적인 공작 같이. 네, 처참합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또 봉지욱 네. 기자가 뭐 하려고 자꾸 꼼지락거리는 것 같아서. 아니 꼼지락거리는 건 아니고 저도 며칠 전에 그 소년보 목사 트럼프 만났을 때 재방송 매봉쇼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김민석 총리도 올해 3월인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 왜 또 이런 하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에서 제가 이거는 그 이번에 뭐야? 나온 자료가 아니고 제가 순복음 측에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영훈 목사의 주선으로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다고 기사가 나왔고 교회 관계자의 코멘트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하도 연락이 많이 와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다. 교회가.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좀 띄워져 보시면 뭔데 안 보여? 예,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언제 이게 나온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 올해 3월이겠죠. 중앙일보 기사 나온 직후에 기사 제가 나오고 직후에 보도자료 매불쇼 아까 김준영 의원 나왔을 때 네. 그 중앙일보 그 기사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걸 기사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 순복음교회 입장인데 순복음교회 입장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네네. 자,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면담 관련 기사들에 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면담 성사 과정에서 본 교회와 미국 백악관 신앙사무국 간의 오랜 유대가 소통의 가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쏟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민간 외교로 쌓아온 복음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게나마 일조했을 뿐입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적과 정파를 초월해 오직 한미동맹의 영적 가치와 국익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일 또한 순수한 종교적 유대가 민간 외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사 작성 과정에서 교회 관련한 입장이나 참고 사항은 공식 부서인 홍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냈는데 이거를 보면 기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예. 이거는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나 반박 자료가 아니고 이런 거를 통상 설명 자료라고 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해요. 당시에 마치 이영훈 목사가 진짜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100%한 것처럼 낸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기 워딩을 보면 작게나마 일조했을 뿐입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는 기사를 긍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긍정하지만 이것을 오롯이 이영훈 목사가 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제 말은 뭐냐면 폴라이트 목사와 이영훈 목사는 오랜 가교가 있고 폴라이트 목사가 서울에 와가지고 순복음교회 간 적도 있어요. 간 적도 있고 되게 친한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다. 라고 교회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네.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팩트 논란이 있어서 네. 따져보면 이용훈 목사와 관계없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외교부의 기한부터 시작해갖고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과 별도로 그러면 총리가 신앙사무국의 수석 고문을 따로 만났다. 뭐 한국 교회 뭐 정권 탄압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반론은 그렇게 돼 있던데 두 개의 일이 별개라고 하면 설명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곽우신 기자는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런 줄 아시면. 요 이제 진실 공방에 그 어쩌다가 또 매불쇼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렇게 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매불쇼가 그래도 파워는 있네요. 매봉쇼에서 진작했는데. 아 이거 했었어? 지난주에. 아, 씨. 야 알려드려. 야, 제가 문제라고 알려드려. 입장문 매불쇼에서 알려드립니다. 매봉쇼에서 먼저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부인을 할까? 왜냐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정상회담 할 때 공식 채널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비공식 채널도 움직여서 소통을 하고. 종합적으로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순복음교회 관계자한테 듣기로 그 예전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날 때 네. 그때도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영 목사가 그 네트워크 이 지금 이 교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꼭 나쁘게만 볼 것이냐. 근데 그게 소년보 목사 그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좀 안 좋게 보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냐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게 되게 많이 퍼졌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를 통해 가지고 뭐 가교육회를 해 가지고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다. 이게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알았어요. 있고. 네. 근데 그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최소한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고 없었다고. 총리실에서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니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좀 세게 이제 좀 기분이 매우 나쁜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네. 그렇게 그때도 비판받았던 일도 아니고 예, 비판받지 그리고 않았습니다. 아주 잘못했다고 뭐라 하기도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몰랐던 사람 지금 알게 됐잖아요.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보면 그냥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성사된 거고 잘 한 거다라고 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봉지욱은 경솔함. 네. 요거 가져가세요. 예, 김민석 후보 측에서 나온 이 자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경솔함, 무지성, 무책임. 요거는 봉지욱한테 줘. 알았지? 스케 떠드릴게요. 아.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했고요. 사실 안철수 얘기가 오늘 나는 제일 재밌었어. 오늘 저 한동훈도 재밌는데. 했어요? 조경태 나경원 싸우는 얘기 재밌는데 재밌는데. 그 경찰 수사 그거 했어요. 그거 못했어. 아, 그거 못했구나. 조경태 나경원을 왜 아 싸워? 그거 되게 사실 아, 어느 언론도 쓰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 있는데. 그 월요일에 아니 네. 화요일에 아니요 나갔습니다. 그거 오늘 매봉쇼에서 했으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자체 생산을 하지 굳이 안 나와도 되거든. 함께해 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